다음 소개해드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제 구글넷이고요. 이거를 이제 구글르넷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구글넷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개발을 했고 사실은 이 명칭보다는 인셉션이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로서 이제 불리게 돼요. 더욱 깊게 네트워크를 쌓자 이거죠. 마냥 깊어진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했었죠. 단점들이 있지만 분명히 깊게 쌓으면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IRS VRC 2014년에 이제 1등을 한 네트워크고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조인데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해당 연도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VGG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랑을 받았었고 이 구글넷의 인셉션 아키텍처는 뭐 크게 그거보다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수정된 버전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떤 모델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글넷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거대 기업들이 이 딥러닝 분야에 이제 뛰어드는 모양새가 됐었고,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스템 네트워크 여기 있죠?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피드 포워드 되는 모양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맨 첫 부분에 이제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미지가 쏙 들어가서 이 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하는 역할이 이 이미지를 그냥 작게 어떤 이 피처 맵이 되죠. 얘가 이렇게 피처 맵이 되는데 이 스페이셜 사이즈를 좀 이렇게 줄이면서 좀 작은 이미지로 다운 샘플링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템 줄기가 되는 네트워크를 통과를 한 다음부터 이제 인셉션이 시작이 됩니다. 인셉션이라고 하는 부분 모듈이 요게 이제 인셉션의 한 단위고 얘가 9개 쌓여있는 모양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쌓여 있고 이 인셉션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auxiliary classifier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미지넷 기준으로 했을 때 1000개 클래스 중에 어떤 확률이 제일 높느냐를 뱉어주는 요 클래시파이어가 하나 달려있고 중간중간에 이 보조 클래시파이어가 좀 달려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단다는 건 여기 끝에다가 이제 로스를 다는 거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달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마다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달아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깊다 보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없어지는 베니싱 그레디언트에 대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로스를 달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습시킬 때만 쓰고 이 auxiliary classifier들은 추론할 때는 쓰지 않아요. 추론할 때는 얘네들은 쓰지 않는다. 추론할 때는 그냥 진짜 클래시파이어만 써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죠. 얘 가장 높은 확률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느냐. 이게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인셉션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갈수록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구글에서 제안을 해서 2014년에 IRS VRC에서 1등을 한 모델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 단위가 되는 인셉션이라고 하는 모듈은 약간 예전에 제가 어떤 어떤 빵 가게를 거리에 빵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붕어빵 가게였어요. 붕어빵 안에 이제 뭐가 이렇게 앙금을 이렇게 넣죠. 근데 요새 붕어빵에는 이것저것 많이 넣더라고요. 이 가게에 간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나는 전부 다 준비해봤어.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인셉션이 딱 그 개념입니다. 기존에 이제 CNN이라고 한 애는 우리가 뭔가 피처가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를 딱 통과를 하고 나서 다른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어떤 특별한 피처가 이렇게 딱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다음번에 내가 컨볼루션을 통과를 시킬 거냐 혹은 풀링을 통과를 할 거냐 혹은 다른 레이어를 통과를 할 거냐 만약에 내가 컨볼루션을 통과를 시킬 거면은 요때는 이제 3x3짜리 필터를 쓸 거냐 5x5짜리 필터를 쓸 거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패러럴하게 다 연산을 다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다 합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더 깊고 그리고 좀 더 넓은 네트워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쓴 오퍼레이션은 4개의 서로 다른 이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1x1짜리도 하나를 통과를 시키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전의 레이어를 통과한 어떤 이 피처를 갖다가
1x1짜리 콘볼루션도 하고 이제 3x3짜리 콘볼루션도 하고 5x5짜리 콘볼루션도 하고 뭐 얘네마다 이제 피처맵이 다 나오겠죠. 이렇게 뭐 다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다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풀링도 한번 하고 3x3짜리 맥스 풀링도 하면은 뭐 이런 애가 나오면은 얘네를 갖다가 이제 다 붙이자 요겁니다. 이 뒤로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하나로 다시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요거가 이제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모듈이고요. 얘를 갖다가 9개를 쌓아서 만든 게 구글렛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만했던 피처가 다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컨케이트네이션을 채널 축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막 길어지니까 너무 채널 수가 많다 해가지고 이 모델을 수정한 거를 갖다가 얘는 이제 나이브 버전, 나이브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인셉션 모듈이고 구글에서 수정된 버전을 제안을 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이제 기존의 앞서 레이어를 통과한 이 피처 맵이 원바이원 원짜리 컨볼루션을 이렇게 통과해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바이원 통과한 다음에 3x3짜리를 그러니까 여기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하는 일은 채널 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상당히 뭐 약간 그냥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거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한 픽셀만 보는 필터를 지금 쓰겠다는 거거든요. 한 픽셀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컨볼루션을 한다는 거는 내 특정 기준이 되는 픽셀 주변에 뭔가 정보를 이렇게 로컬한 주변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원바이 원짜리를 쓴다는 거는 그냥 해당 픽셀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산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공간 영역에서는 크게 뭐 보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세로 길이가 64, 가로 길이가 64. 그 채널 수가 192인 피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 하나만 이렇게 보는데 원바이 원짜리 필터를 지금 쓴다는 거는 원바이 원짜리 필터를 쓴다는 거는 이 공간적으로는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는 그냥 자기 자신만 본다는 의미가 있지만 얘가 추가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이 채널 축에 대해서 이렇게 보죠. 그 이 1x1짜리 필터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192 채널이 있었다면은 얘를 갖다가 1채널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필터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1x1짜리 필터를 하나를 쓰게 되면은 그냥 이 채널 원래 192 채널이었던 이 영상이 똑같은 64x64 공간 영역에서의 크기를 갖지만 채널을 한 개짜리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또 가질 수가 있죠. 이 필터를 내가 여러 개를 쓴다. 예를 들어서 256개를 쓴다 그러면 이 맵이 256개가 이제 뒤로 이렇게 붙어서 256 채널짜리 피처 맵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바이 원짜리 컨볼루션은 이 인셉션 모듈에서 소개됐다기보다 이전에 이제 NIN이라고 하는 여기 제가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여기 이런 곳에서 좀 제안을 했어요. 이제 NIN이라고 부릅니다. NIN에서 원바이 원짜리 컨볼루션을 썼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인셉션 모듈에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줄이자 이거죠. 그 앞서 그냥 나이브한 버전에서의 인셉션에서는 채널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 채널 수를 이제 조절하는 차원에서 원바이 원짜리 컨볼루션을 썼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이 전반적인 연산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듭니다. 1x1짜리를 딱 넣는 순간 여기 한번 보실까요? 1x1짜리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공간적인 그 피처를 채널 축을 따라서 뭔가 컴바인을 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 전체 192개 채널, 이 픽셀에 대한 192개 채널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제 어떤 차원이 줄어드는 효과,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줄어드는데 정확히 어떻게 줄어드냐, 만약에 3x3짜리 필터를 쓸 때랑 1x1짜리 필터를 써서 컨볼루션을 할 때랑 이제 생각을 해보면 3x3짜리를 이렇게 쓸 때는 전체 계산량이 H/W/C짜리 이 피처에 대해서 3x3짜리 필터가 이 개수만큼, 필터 개수죠.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피처 맵의 이 채널 사이즈는 필터 수니까 필터의 개수가 되니까
필터의 개수만큼 요만큼의 이제 연산량을 갖게 되는데 1x1짜리를 쓰게 되면은 이 연산량이 이제 동일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x1 여기 똑같이 이 피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C 아웃개만큼의 필터를 쓰는데 1x1 곱하면 1이니까 이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x3짜리를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은 이 줄어든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산이 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1x1짜리를 쓰고 3x3를 섞었을 때가 그냥 3x3를 그냥 쓸 때 대비 요 연산량이 단순 계산을 뭐 아무 숫자 좀 적당한 숫자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가 훨씬 적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1x1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 인셉션에서도 쓰이지만 추후에 이제 네트워크를 경량화하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경량화하는 이쪽에서도 그런 모델들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넷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1x1짜리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가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복잡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학습시켜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알렉스넷보다도 적다. 알렉스넷이 5개의 콘브 레이어랑 이 3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8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딱 봐도 지금 레이어가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파라미터 사이즈는 알렉스넷보다도 적다. 그러니까 연산량 자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량 자체가 알렉스넷보다도 작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효율적이면서 성능이 좋은 구조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깊게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달아주는 이 보조 분류기 auxiliary classifier라고 하는 애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는 이 vanishing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결국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백프롭을 통해서 이 로스로부터 우리가 이 웨이트들의 그 레이어에 들어있는 이 웨이트들을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식이 있죠. 웨이트를 갖다가 다음 웨이트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 러닝 레이트 곱하기 우리 목적 함수 로스에 대한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얘가 0이 되면은 W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얘가 이제 0에 가까워진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아무리 이제 뭐 우리가 뭐 알렉스넷에서는 뭐 렐루를 쓰든 뭘 한다고 해도 요거가 뭐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중간중간에 이제 로스를 이렇게 달아줌으로써 여기서 이렇게 백프롭 되는 거 그리고 이 보조 분류기로부터 이렇게 백프롭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백프롭 되는 거 뭔가 얘네 보조 분류기들이 여기에 달려있는 애들로부터 정보를 조금씩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 앞쪽 레이어들 이쪽이 다 학습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학습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보조 분류기를 좀 달았다는 거죠. 로스를 어떻게 다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뭔가 AI 연구를 할 때 이 아키텍처 레이어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보다 로스를 내가 어떻게 잘 달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느냐가 실제로 AI에서 더 중요합니다. 트레이닝 학습 시에 뭔가 백 프로파게이션의 결과들을 좀 합산을 해가지고 뭔가 중간중간에 있는 이 클래시파이어들이 좀 학습에 도움을 준다 이거죠.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의 0.3씩의 이런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 로스의 0.30%를 여기 이렇게 쭉쭉 앞쪽에 이제 전달을 하겠다. 이 auxiliary classifier를 어떻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구글넷에서 정확히 여기에서 밝히지를 않아서 요거는 이제 다른 문헌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다른 문헌에서 주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소프트맥스 통과를 하고 우리가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달아서 이제 학습을 시키겠죠.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중간중간마다 하나씩 더 있다는 거죠. 이 끝에만 이렇게 있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도 하고 여기에서부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게 auxiliary classifier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넷에서 이제 이 구글넷에서 인셉션 모듈을 설계하는 이 파이토치 코드를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한번 코드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운 게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1x1짜리 컨볼루션 브랜치 그 다음에 1x1짜리 한 다음에 3x3 1x1짜리 한 다음에 5x5 그 다음에 여기 3x3짜리 풀링 하는 요거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4개에 대한, 그리고 얘네를 이제 다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다 붙이는 거죠. 결과를 이쪽으로 붙이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요거가 이제 9번 반복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구현체를 보고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